자, 반갑습니다. 화학을 책임지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기학점제 얘기도 살짝 할 거지만 상대평가인 과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목자사 중에 대표적인 학교인 하나고와 그리고 일반고의 살짝 대표적인 학교인 현대고의 두 시험지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중학교 때 어느 수준까지 애들이 공부를 해가야 여기에서 살아남는 등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들의 목록입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보내고 싶어하는 목록일 건데, 자, 여기 있는 쭉 이 학교들의 특징과 쭉 여기까지 잘라서 이 학교들의 특징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쭉 이 학교들,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마음대로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통합과학을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건들지 않고. 통합과학을 안 하는 대신에 이 학교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학년 때부터 바로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 화학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네, 보통 공부 안 해가서 막상 가면 퇴학을 하고 싶어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여기 한성가구부터 위로 쭉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학교들입니다. 통합과학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일반 교과인 원과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상대평가죠. 화2부터 전문 과목인 이제 일반화학, 일반 물리학은 절대평가인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교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오늘은 여기 이 학교들을 주로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학교들을 가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너무 극소수가 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사실 막바지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다 아직 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 중1 이하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고교학점제라는 타이틀이 또 붙을 건데, 그건 제가 조만간에 고교학점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좀 따로 열어드릴게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오늘은 고교학점제보다는 일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겁니다. 요걸 찍어야죠, 요거를.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요. 보통 교과, 전문 교과가 있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잘라서 보면 참 좋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공통에서 일반 선택까지 이렇게 슉 잘라야 돼요.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상대평가를 매기는 과목들입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매기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등급을 매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등급을 매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9등급제로 나뉘어서 등급 안에 적당한 등급 밖으로 나가는 건 만회할 수는 있는데, 너무 밖으로 나가는 건 사실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때 등급이 너무 안 나왔다, 그럼 사실 학종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나 일반 선택 과목, 상대평가인 과목들은 신경을 조금 많이 써야 됩니다. 영재고 준비하다가 큰일 난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통합과학까지 잘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재고 시험 스타일과 사실 학교에서 베베 꼬는 시험 스타일은 달라요. 소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건 틀려야 돼 라고 내는 문제들을 양아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는 대비를 안 해봤다 이거죠. 자, 진로 선택 과목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석차 미기재, 석차와 등급 미기재입니다. 이거는 절대평가라서 A, B, C, D, E 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화학도 같은 경우에는 세화고나 현대고, 중동고 이런 학교들 기준으로는 전교생에서 30%가 A가 나옵니다. 자, 화2가 A가 30%라는 말은 공부를 한 놈들은 다 A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3쯤 되면 이미 내신 버린 친구들이 반입니다, 반. 수능으로 바꿔서 그냥 아예 나는 수능 올인이다, 2 버리자 이런 친구들이 반이 넘기 때문에 30%라는 말은 거의 다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면 A가 나온다 이런 수준이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2가 99.7%가 A가 나옵니다. 고급과학으로 가도 여기에서 고급화학, 고급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과정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도 하나고 친구들은 87%가 A가 나옵니다. 그러니 보통 이런 파란색 과목들은 중학교 때 선행을 해가면 시간 나면 그러면 좋은데요. 보통 친구들은 직전 학기에 선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주로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대비를 해도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망가지는 건 이 빨간색들에서 많이 망가지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고와 현대고 두 학교의 시험지를 분석해보죠. 하나고는 2022학년도 걸 준비를 했고요. 현대고는 2020년도 걸 준비를 했습니다. 2021학년도 거 시험지는 어느 학교를 분석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다 쉬웠거든,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2020년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고는 화학원을 한 학기 때 배웁니다. 한 학기. 한 학기면 몇 주가 나오죠? 한 학기 한다고 해도 15주가 채 잘 안 나오거든요. 한 학기 때 저걸 다 배워버립니다. 근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배우거든요. 이제 배우는 속도가 이 친구들이 2배가 빠르고 시험 범위도 2배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3, 4단원 시험이고 이거는 4단원을 분석을 했는데 왜 3단원이 아니라 4단원을 분석을 했냐면 킬러 문항들이 4단원에 나오거든요. 킬러 문항들이 있는 시험지 2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자, 객관식 24문항, 20문항 큰 차이가 없고요. 점수대가 똑같죠. 그리고 논술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문항, 6문항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 양식에는 큰 차이가 없고 시험 구성도 하이탑에 있는 화학원 교재, 고등학교 2, 3 모의고사 여기도 하이탑에 있는 교재랑 고3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출제. 제가 시험지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문제를 어디서 내는지 다 찾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전태 같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 찾습니다. 이게 좀 희열감이 있어요. 찾다가 이 문제랑 똑같은데 우와 이게 희열감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의외로 창작을 안 하십니다. 창작을 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출처를 가지고 따와서 변형을 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고등학교 시험지를 전격적으로 분석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훈련을 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문제가 여기에서 7점이 서술형으로 1등급 문제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어디냐면 21년 고3 수능 19번 화학원에서 18, 19, 20번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딱 이런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 변형을 해서 서술형을 냈고요. 여기 20번, 19번, 18번 같은 경우에도 18, 19, 20번 킬러 문항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변형을 해서 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3문제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5문항이 킬러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수도 수능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술형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30문제에 육박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수능은 그래도 고3들이 푸는 거예요. 훈련들이 꽤 많이 된 고3들이 푸는 거고 대부분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역시나 재수생들이 1등급을 받죠. 2년간 수능을 훈련된 친구들이 받는 건데 이 친구들은 고2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킬러 문항 훈련이 거의 안 된 친구들이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특이점이 있다면은 공구 계정의 화학원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 왜냐하면 출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일반화학에서 문제를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화학원을 가지고만 순수하게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기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화학2에서 소스를 따와서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이점을 좀 제외를 하면 대부분은 모의고사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 전부 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한 것들이 보이죠. 자, 하나고의 시험지입니다. 글자를 잘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걸 좀 보세요. 자, 이 정도가 모의 킬러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모의 킬러 문제고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에 따라서 등급이 샥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따왔느냐면 학평, 모평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나온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냈고요. 학교 수업 충분히 잘 듣고 문제지 잘 풀었다 그러면 딱 이 정도 초록색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록색 정도 맞추면은 자퇴해야죠. 다른 데 가야 돼요, 이거. 파란색 못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초록색, 파란색 다 맞춰야 돼요. 이 빨간색을 가지고 등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찍어줘야 돼요, 이런 걸.
이런 거는 여기서밖에 못 보는 거거든. 지금 자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빨간색을 풀어야 된대. 네 문제나 있어. 요거 다 털리면 서성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자, 킬러 문제가 전체의 17%가 나옵니다. 학평, 공평에서 40%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하면 반이 넘습니다. 학교 수업 잘 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43% 정도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자퇴해야 돼, 진짜로.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자, 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되고, 여기서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진짜 케이스거든요. 자, 가장 킬러 문항이었던 논술형 4번 문제고요. 이거는 2021년 고3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만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얼마나 똑같냐면, 여기서도 이제 OH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랑 여기서는 H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OH가 두 개 붙어 있는 걸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했다 뿐이지, 농도가 얼마가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온의 종류가 뭐가 있다라는 것도 전부 다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그대로 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학교 선생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거예요. 변형을 좀 많이 했다, 좀 노력을 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현대고 시험지를 보면은 이건 뭐지 싶은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베꼈다? 이런 느낌. 자, 문제 20번 킬러 문항이고요. 이제 이것도 20번이면 완전 킬러 문항이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딱 봐도, 이거 사실 비전문가가 봐도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따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걸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이거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자, 하나고등학교의 이제 화학원의 평균 점수가 83.7입니다. 평균 점수가 83.7입니다. 보통 평균 점수라 그러면 5등급 컷을 말하거든요. 근데 83.7은 별로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애초에 잘하는 친구들이 가 있어.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이 아니면 여기를 지원 자체를 안 하니까요. 다 가 있어요. 이 친구들하고 영재학교 친구들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친구들은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고요. 영재학교 친구들은 애초에 잘 타고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굉장히 6.6%면 정말 다다다다다닥 붙어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상 1등급 컷은 95.4. 7점짜리를 일부 맞춰내야 됩니다. 부분 점수를 받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돼요. 2등급 컷이 91.8. 3컷이 88.4. 4컷까지, 하나고는 4컷까지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컷 좀 잘 기억해 두세요. 85.5. 85.5가 되려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리면 85.5입니다. 그리고 나중, 아까 킬러 문항이 몇 문제였죠? 4개. 그거 다 틀리면 여기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고는 현재 이렇습니다. 하나고는 4컷까지 진입을 하면 서영고 서성한까지 갈 수 있습니다. 4.X 등급이 서성한까지 무난하게 가고요. 4.2등급이 연대까지 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현대고를 보겠습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빨간색 좀 보세요. 20번, 20번, 여기 18번, 20, 20, 20, 18번. 뭐죠, 이거? 킬러 문항이 더 많습니다. 난이도 자체를 보면 이 시험지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고와 이 친구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하나고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몇 배? 2배. 이 친구들은 4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3단원을 칠 때 이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90점이 넘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쉽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변별력 케이스를 좀 맞추거든요. 자, 현대고 시험지 문제입니다. 중동고, 휘문고 이런 학교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킬러 문항을 보십시오. 몇 문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7문제입니다. 7문제. 이 7개 다 틀리면은 정말 눈물 나는 거죠. 답도 없는 거죠. 킬러 문항이 조금 더 많고요. 나머지는 학평, 모평 문제고요. 학교 수업 잘 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하나거랑 비교하면 시험지 자체는 요게 더 어렵다. 요게 더. 자, 아까 17%랑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킬러 문제 문항이 많이 늘어났고요.
학평, 모평 문제를 합치면 역시 두 개를 합치면 50%가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충실히 잘 들어서 풀 수 있는 건 5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은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잠깐만 구경만 좀 해보세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이 모평 20번 문제고요. 왼쪽이 학교 시험지 문제인데 이거 누가 봐도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바꾸고 나머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했다 싶었거든요. 이거는 그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살짝만 변형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고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고 학교들이 이렇게 모평이나 킬러 문제를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거의 다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수능 문제로 포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평 문제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 자, 현대고등학교의 이 시험지에 대한 평균은 66.3점입니다. 그 평균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상위권이 아니죠. 하나고에 없는 친구들이 이 학교에는 있죠. 일명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평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2등급 비율 보세요. 2등급 비율. 여기 2등급 비율. 이 친구들은 시험 공부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좀 뚝 떨어진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20이 나옵니다. 20. 표준 편차가 20. 확 벌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1등급 컷은 99에 사실 99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틀리면 1등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 아까 시험지를. 현대고 가서 아까 그 어려운 시험지를 틀리면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친구들일까요? 강남 지역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현대고 가야지 이런 친구들은 아닐 거고 거의 대부분 특목자사를 준비를 하다가 이거 참 안 돼가지고 여기 학교로 간 케이스 중에서 성실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1등급을 먹습니다. 영재고 준비를 머리 가지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아이 친구들. 머리가 되게 반짝반짝 하는 친구들. 문제를 대충 보면 풀이 툭툭툭 적고 답 탁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학교에 가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할 겁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영재학교는 60점이 넘어가면 합격선입니다. 그런 게임이랑 너무 다른 게임이에요. 2등급 컷이 90.9입니다.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리면 이제 2등급 컷이 되고요. 3등급 컷이 75.3이에요. 75.3. 와,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죠? 그러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위권 싸움이다. 3등급이 되면 현대고에서는 학종을 갈 데가 없어요. 건대도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 2등급까지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빨간색으로 이제 하나고는 4등급이었고, 얘들은 2등급이고, 여기까지가 학종으로 조금 명문대를 기대할 수 있을 수준의 점수들입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하나고는 시험 범위가 2단원, 현대고는 시험 범위가 1단원이지만 킬러 문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힘들죠. 둘 다 충분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서영고, 서성한 마지노선이 4등급, 2등급이에요. 4등급, 2등급. 하나고 시험지는 85.5, 현대고 시험지는 이제 81.5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입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의대 보낼 건데요. 이런 어려운 학교에 가서 등급 안 나오는 것보다 그냥 이런 학교에 가서 등급 잘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가서 85점이 안 나오는 친구가 여기에서 81점이 나올 거라 보지 않습니다. 네, 결국 실력대로 가는 거고 학교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권장을 하는 게 아이가 정말 나는 주위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친구야. 독고다이로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괜찮아. 현대고 가도 괜찮아. 여기서 전교 등수를 낼 거다. 그럼 괜찮은데 보통의 친구들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 껴있는 게 훨씬 잘 가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똥꼬집이 있어서 타고난 도끼를 품은 아이다.
이런 친구가 아니면 웬만하면 좋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보내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아이가 이 학교에서 못하는데 일로 가면 잘할 것이다,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시험지 자체의 난이도가 현대고가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애초에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두 학교 다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만 의대를 10명 정도 보냅니다. 10명이면 전교생의 10% 정도예요. 이과 10% 정도. 꽤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 수를 합하면 민사고랑 외대보고도 전교생의 10% 정도로 의대를 보냅니다. 물론 재수생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대보고는 수능 준비를 많이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종 비율보다 의대는 정시로 가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물론 그 정시는 대부분 다 재수생이죠. 그래. 이제 재학생만 현역을 비교하게 되면은 10%씩 비슷하다. 세종과고도 약 10% 비슷하게 가는 수준입니다. 화학원에서의 킬러 단원은 1단원, 4단원이에요. 화학원을 처음 접했을 때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 1단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원을 처음에 접할 때 하이탑 문제를 바로 두두 풀려버리면 애들이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내신은 이제 어디 학교에 가더라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정리를 안 해도 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학교 수업 잘 들어야죠. 시중에 있는 문제 당연히 잘 풀어야 돼요. 하이탑, 완자, 뭐 등등등 잘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평, 모평 잘 풀어야 돼요. 이거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뭐예요? 자이스토리죠. 네, 자이스토리 잘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킬러 문항까지 어느 정도 풀어낼 수가 있어야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등급을 맞이할 수가 있을 건데 이 킬러 문항을 처음부터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를 조금만 잘 해가면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칭 학생 성장 전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도 강의를 11년째 하고 있고 운 좋게도 최상위권 아이들만 도맡아서 좀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는 과정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성장을 잘해서 대입 결과가 좋은지 데이터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저 말고도 어떤 강사를 고르시더라도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잘 되는 강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킬러 문항이 워낙 풀이가 복잡하고 A4 용지로 청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페이지가 넘는 풀이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뒤죽박죽으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감 못 잡고 사실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칠판에서 정리가 쫙쫙쫙 잘 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고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 보통 선생님들을 고를 때 학원에 요청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샘플 강의가 있나요? 보통 강의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찍고 본인 강의를 보거든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 말실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강의하는 걸 한 번도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 확률인데 강사를 뽑다가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조금 높았었어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건 샘플 강의를 반드시 보고 학생이랑 맞아야 되니까 샘플 강의를 반드시 보고 강의를 고르세요. 자, 화학에서의 문제풀이에 대한 여실한 증명이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독특한 케이스이긴 해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친구이긴 하거든요.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인데 이제 경기과학부를 갔던 이제 똑똑한 케이스인데 경기과학부에 입학과 동시에 화학 공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A뿔이 나왔거든요. 좋은 문제풀이 하나를 익혀두면은 그걸 자기가 알아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집 뒤에 나와 있는 풀이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이스토리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덜 생략되어 있거든. 근데 생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풀이를 몇 개 알고 있다는 건 좋은 무기를 계속 장착을 한다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고3들 같은 경우에도 킬러 문제를 잘 푸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가장 내가 논리로 이해가 너무 안 됐던 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객관식으로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10문제를 봐서 7문제를 맞추고 3문제 틀렸어. 거기에서 어머니들은 뭘 알 수 있으세요?
우리 애는 70점짜리야. 이거 빼고. 몰라요. 맞춤 문제는 애가 알아서 맞췄을까? 틀린 문제는 왜 틀렸을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시험지가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다 시험지를 봐요. 수능은 객관식이지만 그것들을 서술형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다 시험을 봐서 이 친구가 왜 맞췄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해가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야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 자, 부모님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이제 문자마저 읽기 싫어하는 이 어머니들한테 이 시험 결과를 좀 명확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만든 시스템인데, 시험지 앞편에 이런 식으로 한 편의 보고서를 일일이 다 만들어 드립니다. 몇 회차, 몇 회차, 몇 회차, 시험 점수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들어가고, 이 친구는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틀 안으로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이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가 있는데, 그럼 이 친구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A 같은 건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B 맞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공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누적시켜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카메라가 4K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모든 강의를, 현장 강의를 다 이렇게 찍어요. 이 친구들이 한 2-3시간 수업을 전부 다 집중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성향에 따라서는 복습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 영상은 웬만하면 하이 퀄리티로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고급진 걸 사고, 마이크도 고급진 걸 사고, 이렇게 해서 편집도 이쁘게 잘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그 메가스터디에서 보는 강의 퀄리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학생 폴더인데 이게 제가 구글로 폴더를 만들어요. 구글.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그 폴더 링크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링크에만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험지, 모충자료 이런 것들 두두두두 전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의 사실 소비자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은 어머니들이니까 이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제 만족을 하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던 끝에 한 번 클릭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고안한 시스템들입니다. 우리 물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 살 때 상세 페이지 보고 그 다음 뭐 보죠? 리뷰 보죠, 리뷰. 그죠? 실사용자들이 만족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면 뭐 하죠? 2차 검색하죠, 네이버에. 요즘도 대부분 다 그러시던데 어떤 이제 새로운 강사를 들었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죠. 이 사람 누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후기들이 많습니다. 서울 가고 친구도 있고요. 대전 가고 친구도 있고요. 한과형 친구도 있고요. 예술 친구도 있고요. 더 많이 보고 싶어지면은 네이버에 김훈희 화학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위에 뜨는 게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구글에서 쳐도 돼요. 그러면 제일 위에 뜨는 게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냥 김훈희 화학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강 후기 페이지에서 다양한 수강 후기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유튜브에서도 김훈희 화학을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재생 목록에서 무료 강의 들어가면 샘플 강의를 볼 수 있거든요. 저걸 보여주면서 너랑 맞는 선생님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편하고 한 방에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무료 강의가 아버님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아서 지방에 계시는 아버님들한테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요즘에는 학부모님들 중에 20% 정도는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영재학교 합격자만 설명회를 한번 했더니 지방에서 거의 아버님들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남자아이면은 좀 더 특화된 수업일 수 있다. 근데 보통은 현장 강의는 또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한번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자를 한 개만 더 하면, 여기 1차 클래스 교육이라고 하는 곳은 자격증 시험 준비해주는 곳이거든요. 전공자들을 위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화학 분석 기사라고 하는 화학 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석 기사라고 치시면은 아마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전공자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다라는 걸 조금 더 어필해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12월 초까지는 사실 8회차 정도가 나올 건데, 이거 브로슈어에 있습니다. 8회차 정도가 나올 건데, 이제 12월 초에는 화학원 심화반 문제풀이를 좀 킬러를 잡는 수업을 할 거고요. 겨울방학이 들어가면 원도 새로 열리고 투도 새로 열리고 일반화학도 열릴 건데, 일반화학은 팀 수업 문의를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원심화 들어가고 나면 이제 선택이죠. 2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는 제가 어머니들에게 상담을 해보고 이 친구 수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목표 학교가 어디고를 가지고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아직 덜 되어 있거나 다른 과목들이 미비한데 억지로 2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 과목,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8회차로 끝낼 건데 내신 기간이 중 2, 3이 다르기 때문에 내신 휴강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 받는데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냥 계속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부담인 친구들은 내신 기간이 살짝 빠져도 진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일요일 9시 반부터 3시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은 이제 핵심 개념은 되게 빠르게 핵심만 정리를 할 거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학평과 모평 변형 문제를 가지고 직접 다 만들어서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일 자신 있는 게 이거죠. 시험을 치고 나면 전부 다 디테일하게 첨삭을 다 해주고 솔루션을 드릴 거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원을 들었는데 핵심 개념만 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원 찍어놨던 현장 강의를 전부 다 무료 배포를 할 겁니다. 수강생들한테는. 화학원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론도 싹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은 총 3시간이고 한 40분 정도는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실전 문제 풀이는 2시간 정도 할 거고, 뒤에 이제 테스트는 20분 정도 볼 겁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까 어머니들께 전달을 드린다고 했고, 카톡으로. 시험 미달이 되면은 강제 온라인 클리닉을 열 겁니다. 이 강제 온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손을 찍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관찰을 좀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대입을 많이 지도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의외로 일반 과목이라고 하면 아까 빨간색인 이 상대평가 과목, 이 과목에서 고배를 마셔서 처음부터 정시로 돌려버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명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정시 파이터들이 성공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이미 뭔가를 버리고 시작을 했어요. 아, 나 이제 통합과학에서 6등급 받았어. 내신 버려야지. 이러고 정시 파이터를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버리게 됩니다. 물원, 화원 선택을 하자니 물원은 어려워. 버릴래. 그러면 화원생은 아까 화학의 킬러 문제가 부담되는데 버릴래. 그럼 그 친구들은 생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지로 가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과학 파트의 킬러 문제, 유전 문제인데 이거 한 개 틀려도 2등급은 나오잖아. 킬러 문제는 버려야겠다. 다 버리기 시작해요.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선택을 한 친구는 입시에서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아예 고배를 안 마시게 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중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큰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학원 심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